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보안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기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정부자 같은 경우는 보안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 중에도 때로는 네트워크 쪽이 좀 약하셔갖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번에 기초 강의를 통해서 쭉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도 좀 있죠. 그 문제를 쉽게 이렇게 푸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 강의를 그냥 건너뛰시고 본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잡은 것은 이제 비전공자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좀 약한 전공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새로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의 주안점을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별도의 유인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제가 이제 좀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지금 현재 띄워놓은 거 있죠?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수업은 일정 부분 좀 판서가 있습니다. 판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를 시간이 없어요. 뭐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좀 졸립죠. 그러니까 직접 삼색 패널링에서 일단 정리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푸시고 그렇게 해야 조금 공부하시는데 좀 지루함이 좀 덜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 내용이 우리가 이제 정보부의 목표에서부터 제일 뒷부분에 법규까지 다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을 일단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보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세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어떤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건 뭔가 막 굴러갈 것 같죠? 일단 이거는 뭐 힘이 조금 센 사람이 막 밀면 좀 밀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보면 밑변이 좀 약간은 조금 길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정감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은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습니다. 방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삼각형에 CIA 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CIA 트레이드인데요. 자, C는 기밀성이고, 그 다음에 I는 무결성,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밀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fidentiality에서 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부의 3대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지선다형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A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결성이 있어요. I고, 그 다음에 가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IA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걸 일단 보호하게 됩니다. 데이터나, 때로는 서비스. 이런 거를, 서비스를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이 정보부의 3대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밀성을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자기가 쓴 일기장을 몰래 본다 했을 때는 이거는 기밀성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몰래 훔쳐보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기밀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가로쳐서 몰래 훔쳐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로채기 또는 훔쳐보기. 이런 거 우리가 기밀성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 보안에서는 이런 내용을 엄마가 봤는데 이 내용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이 아는 그런 어떤 이상한 기호를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둘이 간에 어떤 통신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기법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대책은 암호라고 얘기합니다.
암호화는 송수신자, 보내고 받는 사람이 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게 그 표현한 걸 우리가 암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기밀성에 대한 그 대응책이 될 수 있어요. 훔쳐보기 가르치기는 기밀성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되는데 이것을 암호화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무결성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변경 또는 이제 그 위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무결성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둘 간의 어떤 데이트는 앨리스와 밥이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강남에서 12시에 만나고자 하는데 중간에 장소를 장소를 종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1시로 바꾸면 둘 간의 어떤 그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겠죠.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없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결성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경, 위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위조 지폐 같은 경우도 이 지폐를 발행한 쪽에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몰래 유통하는 건 위조 지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폐에 대한 어떤 무결성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둘은 조금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 변경은 중간에 장소라든지 시간을 좀 바꾸는 걸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조는 보내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지폐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알 수는 없죠. 근데 몰래 유통되는 것이 나중에 적발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신자 모르게 몰래 뭔가 밖에 있는 걸 위조라고 얘기를 해요. 위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변조인데, 아무튼 큰 틀에 보면 무결성이다. 그래서, 자, 이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대책은, 대책에는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해시 함수는 뒷부분에서 이제 좀 다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해시 함수는 포렌식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인 어떤 분쟁, 기술적인 어떤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 제출할 때 이런 해시 함수 기법이 많이 사용이 돼요. 해시 함수가. 해시 함수는 어떤 그 파일이나 이것을 해시 함수로 딱 떠놉니다. 근데 얘가 거꾸로 올 수 없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한 지문 성격이에요. 지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 제출할 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 체크할 때 파일이 뭔가 변조되면요. 이 해시 함수를 뜨면 그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1비트만 바뀌더라도 이 해시 함수의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와서 이것이 이런 어떤 변경 위조할 때 이것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런 해시 함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용성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디도스 공격 같은 것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공격이 우리가 가용성에 대한 위협 인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이제 국가 기관에 대량의 트래픽을 막 보낸다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세션을 잡고서 계속 일을 천천히 해요. 지연을 하는 거. 지연하니까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용성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백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구. 백업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이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설이나 이걸 좀 보완한다든지 해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법이 가용성, 즉 디도스 공격 같은데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고요. 자, 가용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가 이 디도스 공격하게 되면 캐나다에 16세 소년이 이 스타쉘 드래프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미국 기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16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이 친구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어디서 이 공격이 시작됐는지 출발 지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이 디도스 공격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하면 다단계로 공격이 들어와요. 다단계로 들어보니까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DR도스 공격도 있는데 이거는 막 반사 공격까지야. 막 지그재그로 막 해서 타겟으로 공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캐나다 16세의 그 소년이 결국에 안 잡혔어요. 근데 안 잡혔는데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잡혔는데 그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입이 근질근질하죠. 간질간질해요. 왜? 자기 자랑하고 싶어. 이게 전산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약간 영웅심 있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 공격하니까 미국 어떤 기관에서 쩔쩔매더라. 그리고 나를 찾지도 못하더라. 결국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이 이제 그 PC방에서 자랑을 하다가 친구가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스 그 공격에 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전산하는 사람, 꼭 전산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가 이제 자기가 뭔가 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세 가지 CIA 트레이드를 딱 설명드렸고요. 여기 추가로 인증하고 부인 방지라는 걸 까놓을게요. 5대 목표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인증과 부인 방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이 부분에 해당되냐면요. 도장. 예를 들어서 인감 도장 같은 걸 어디에 딱 찍었어요. 뭐 집을 산다든지 할 때 인감 도장을 딱 찍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입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장 찍은 사람이 본인이 주인이죠. 주인이 그것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 방지는요. 오리발 방지라고. 본인이 도장을 딱 찍고서 나중에 안 찍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과 부인 방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추가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이 암호 파트에 등장 인물이 있어요. 자, 등장 인물 중에는 앨리스와 밥.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예요. 앨리스와 밥은 서로 사랑하는데요. 중간에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이브하고 멜로리가 있습니다. 이브, 멜로리. 우리가 이제 가끔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악역으로 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조금 항상 좋은 역할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이러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대충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면 대충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걸 직감을 좀 하죠. 영화라든지 드라마 할 때. 똑같이 이 둘의 자, 이 이브하고 멜로리가 이제 여러분들 학습할 때 이제 암흑이라든지 기타 이제 보안 책은 전부 다 등장인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앨리스와 밥, 이브, 멜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합니다. 자, 근데 이브는요, 약간 소극적이에요. 소심해요. 그래서 이브는 이 소극적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앨리스와 밥이 예를 들어서 12시에 강남에서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뒤에 몰래 쫓아가요. 그래서 어디 커피숍에서 막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보일 듯 말 듯한 데서 이렇게 지켜봐요. 둘 사이가 어떤지. 조금 헤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끼어들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우리가 소극적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 멜로디는요, 뭔가 멜리셔스, 악의가 좀 있어. 얘는 적극적이에요. 둘이 통실할 때 12시에 강남에서 만나자고 할 때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13시로 변경한다든지 메시지 보낼 때 중간에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이 12시에 만나서 13시에 만나게 되면 1시간 동안 기다려요. 여러분 데이터 딱 1시간 동안 기다리면 그것도 한두 번 할 수는 있죠. 여러 번 있으면 짜증나서 결국에 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어찌 보면 약간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방해를 합니다. 여기는 약간 소극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브와 멜로디가 이제 적극적, 소극적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 유일하게 이 김일성은 소극적 공격입니다. 소극적과 관련됐어요. 자, 그에 반해 이쪽에 무결성과 가역성은 이거는 적극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밀성을 침해, 몰래 훔쳐보고 체계한다는 건 소극적인 어떤 공격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에 반해 무결성과 가용성을 위반하는 이쪽은 적극적 공격과 일단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CIA 트레이드를 봤는데요. 이 내용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만 일단 한번 봐주세요. 자, 정보 목표에 이제 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다음에 이런 인증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기밀성은 오직 인간인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사람, 프로세스 또는 이런 시스템이 알 필요성, 이 알 필요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야 돼 그 내용 이상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최소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권한이라 이런 단어와 일단 동일하게 일단 바꿔요. 그래서 이런 그 알 필요성에 근거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해야 된다는 원칙이 기밀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결성은 정보의 그 내용이 불법적이에요.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 또는 삭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무결성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무결성과 관련돼 있고요. 이 가용성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이 그 데이터 또는 그 자원을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 즉시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유사한 단어가 적시에 또는 뭐 즉시 그 내용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서비스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용성과 일단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인증성이 있는데 인증성은 인증과 동일합니다. 인증성 또는 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객체,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성질을 우리가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강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수강증 같은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수강증을 통해서 이 수강생인지 비수강생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인증 또는 인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추적성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 추적성은 자, 보안 그 목적에는 객체의 행동을 유일하게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런 부분이 그 예를 들어서 하나가 로그예요. 자,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어떤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로그가 남죠. 그래서 이 로그를 통해서 어떤 누가 나와서 뭐 읽기를 했는지 쓰기를 했는지 이런 걸 일단 추적하는 게 우리가 책임 추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정보부의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5가지 설명했는데 추가로 이런 뭐 책임 추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인 방지는 부인 봉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인 봉쇄라고 얘기하는데 행위나 이벤트의 그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그런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합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즉,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정보의 3대 목표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가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경, 가장, 재조정 이런 것이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돼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변경이죠. 그러면 이건 뭐와 관련됐다? 무결성 관련됐죠. 무결성. 자, 두 번째, 나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그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인가된 그 사용자만이 사용자예요. 아까 사용자 프로세스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인가된 사용자만이 예를 들어서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 일기를 쓴 사람만 봐야 되죠. 엄마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밀성이 침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가된 사용자만이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안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그래서 이것의 그 방법은 방화벽이라든지 암호 패스워드, 패스워드 걸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기밀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다음은요, 필요한 시점에, 이것이 핵심 키워드죠. 필요한 시점에 자기가 필요하면 빨리빨리 접근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이 정보의 자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도스 공격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가용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CIA예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래서 ICA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일단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요, 그 주요 암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 이제 제가 암호학의 큰 습을 일단 그려 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와 밥은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낮에 선물했어요. 선물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헤어져 갖고 또 보고 싶죠, 그렇죠? 선물도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을 보내는데 중간에 내용을 암호학이라고 보죠, 그렇고 그다음에 암호복화 또는 암호 그다음에 복호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도 하고 암호복호 또는 암호화, 복호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 쪽에 뭔가 이제 메일을 보내다 가정해보죠. 앨리스가 여기 이제 I love you라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그다음에 보고 싶으니까 일단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중간에 그냥 보내면 이브나 멜로디가 이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래요.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크립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TK1이 들어가요. 그냥 뭔가를 잠궈야 되겠죠. 잠궈서 일단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나왔어요. 이상한 기호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별표, 샵, 숫자도 등장했습니다. 자, 이때, 자, 이 I love you를 우리가 보통 평문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걸 우리가 평문이라고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암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암호문이라고 얘기해요. 암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과정을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암호화라고 합니다. 암호화예요. 암호화 또는 암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일단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밥이 이 내용을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걸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호를 합니다. 이때 이걸 우리가 디크립션이라고 이래요. 인크립션, 디크립션에서 이가 암호화, 복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키 K2가 들어가요. 그래 이걸 통해서 밥이 뭐를 하게 되느냐? I love you. 이거를 밥이 확인하고 기분 좋아서 일단 잠을 자겠죠. 전 물론 이제 답장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동일하게 이 부분은 지금 얘기같이 평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암호문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복화라고 이릅니다. 복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을 이제 암호문을 평문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과정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호화라고 얘기합니다. 복화. 자,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K1과
여기서 이제 K1과 K2가 같으냐 다르냐. 자, 같은 거를 우리가 뭐냐? 대칭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동일한 키를 사용했다는 거. 자, 그에 반해 이거는 이제 그 비대칭이라고 해요. 비대칭기는 때로는 공개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개키함 시스템을 우리가 비대칭기 또는 공개키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이제 키가 동일해요. 하나의 얘가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이 집에 그 키를 동일한 걸 사용하죠. 요즘 뭐 번호키도 있지만, 키를 가지고 잠그고 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아침에 그 나갈 때 이제 그 문을 잠갔어요. 그러면 저녁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일단 문을 열죠. 엄마와 아들이 어떻게 했나? 두 개가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키를 가지고서 잠그고 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암호할 때 동일한 키를 가지고 암호하고 복호해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일단 여는 거야.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이 열쇠가 동일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 비대칭기는요, 이 두 개의 키가 달라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것도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 영화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막 그, 엄마 아들이 헤어져야 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만나자. 근데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갓난아이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이거 뭔가 징표를 뭐가 주고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거를 딱, 뭔가 이제 그 반 딱 잘랐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퍼즐같이. 그래서 어떤 그 물체를 반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서로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나눠 가져갖고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두 개 맞춰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하나가 이제 그 뭐가 되냐. 공개 키가 되고요. 얘는 이제 개인 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물체는요, 유일해요. 하나예요. 송신자도 하나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체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송신자고 수신자도 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렇게 돼 있어. 물체가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있는 걸 딱 있어요. 여기도 이 송신자도 이런 게 있고 수신자도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맞추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두 개 맞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뭐? 송신자면 송신자, 수신자면 수신자, 이거를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송신자의 공개키를 썼으면 송신자 개인키를 써야 되는 거야. 얘와 이거를 쓰면 두 개가 퍼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은 비대칭기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딱 두 개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걸 가지고 서로 끼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이쪽으로 송신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의 개인키를 가지고 복호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암호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복호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 키가 그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퍼즐이 이렇게 맞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개키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일단 이렇게 그 큰 틀의 암호화 그 과정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 자, 이걸 통해서 암호화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지울게요. 제가 이쪽에 조금 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 시스템은요, 암호화 시스템을 분류를 하게 되면, 큰 틀에 보게 되면 양방향과 이 그 일방향이 있습니다. 양방향, 일방향. 자, 양방향은 여기 지금같이 암호하고 복호하고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암화 과정과 복화 과정. 근데 이 일방향은 암화 이 하나의 과정밖에 없어요. 복화가 없어요. 복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얘가 지금 얘기하면 얘가 해시 함수가 여기 해당됩니다. 아까 이 해시 함수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죠. 어떤 포렌식 같은 데 사용되는 것이 그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딱 떠놓으면 그 내용이 딱 하나의 어떤 해시 함수가 떠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뭐다? 해시 함수가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납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암화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대로 갈 수 없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장점이 돼요. 자, 하나의 얘가 이런 게 있다. 한번 가정이죠. 자, 해시 함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가 얘를 1, 2, 3, 4, 5를 6, 7, 8, 9로 나눴다가 한번 가정해보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거를 1, 2, 3, 4, 8, 6, 7, 8, 9. 6, 7, 8, 9.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818, 3269. 그 다음에 1.818, 4258. 천재죠, 지금. 제가 나누기를 막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계산기 두드려보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근데 앞에까지 빠져요. 818까지. 자, 해시 함수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요 앞부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해시 함수로 사용. 해시 값으로. 똑같이 여기는 일단 버려요. 여기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걸 해시 값으로 사용을. 이거를 나누기 했어요. 나누기 한 다음에 이 앞부분을 버리고 일단 이거를 해시 값을 써요. 그러면 이것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계산은 가능은 해요. 근데 이 반대로 가는 거야. 이 값만 주고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값만 0.0003269를 주고 이 원래 값이 뭐다? 뭐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렵죠.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버리고서 이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암화예요. 복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해서 딱 해시 값을 떠놓고 중간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이 해시 값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설계해야 된 것이 우리가 해시 함수예요. 상당히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이 때로는 복화가 안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때로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방향은 크게 지금 본 것 같이 대칭기 암호하고 그다음에 비대칭기가 있어요. 자, 대칭기는요. 지금 여기까지 뭐다? 암화키하고 암화키와 복화키가 두 개 동일한 거죠. 엄마 아들이 동일한 키를 가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비대칭기는 뭐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죠.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있는 게 우리가 비대칭기라고 얘기합니다. 추가로 이제 대칭기에는 또, 자, 그 스트림 방식이 있고요. 자, 블럭 방식이 있습니다. 블럭 방식. 그러니까 스트림 방식과 블럭 방식이 있는데, 자, 스트림 방식과 블럭 방식은 이 블럭은요, 일정한 묶음이에요. 묶음. 예를 들어서 64비트나 128비트나 이 단위로 암호를 막 시키는 거야. 이제 이것은 특징은 블럭 단위. 블럭 단위로 암호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블럭 암호를 이제 비유할 때 우리가 계란 프라이, 에그 프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 5개를 넣고서 막 휘저은 다음에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그러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원래 내용을 그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5개를 휘저는다. 그래서 막 섞는다. 이런 표현할 때 이런 블럭 암호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스트림 방식은요, 주로 XOR 연산을 많이 해요. XOR 연산.
엑소와 연산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엑소와 연산을 지금 스트림 아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이런 엑소와 연산이라든지 때론 지금 바로 뒤에 모듈러 연산도 있는데 이런 간단한 연산이 계속 암학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소와 연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초 강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아주 빈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엑소와 연산, 스트림 방식에서 스트림 암호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0 엑소와 0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가 될까요? 0 엑소와 0. 자, 이거는 0이 됩니다. 간단히 이거. 홀짝이라고 했을 때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가 되죠?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0이 짝수라고 하는 거야. 1은 홀수. 자, 예를 들어서 또 0 엑소와 1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짝수 더하기 홀수는 이거는 홀수가 되는 거야. 자, 똑같이 이제 그 1엑소와 0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얘는 1이 되죠. 똑같이 홀수 더하기 짝수는 얘는 홀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1엑소와 1은 0이 돼요. 이거는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된다? 짝수가 되죠. 뭐 간단하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동일하면 뭐다? 0. 이것도 두 개가 동일하죠? 동일하면 0, 다르면 1. 뭐 이런 식이에요. 두 개가 이제 그 숫자가 0, 1, 이진수라고 했을 때 다르면 1, 같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이 스트림 암호를 암호화 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 얘가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10. 그 다음에 1010. 이런 평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0. 자, 0110.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키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암호화 키예요. 암호화 키인데, 자, 이거를 엑소와 연산해 보겠습니다. 엑소와 연산. 엑소와 연산하면, 자, 1 두 개 동일하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일하니까 00 동일하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1, 0 이렇게 돼요. 자, 똑같이 여기도 1, 0, 0. 두 개가 다르니까 1, 동일하니까 0, 0. 그래서 이거를 암호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암호문. 여기까지 지금 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암호화라고 얘기하죠. 암호화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가 암호화를 했어요. 즉, 평문을 대칭기죠. 지금 그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은 어디 들어갔었어요? 대칭기에 들어갔어요. 큰 틀에 보면 암호화 시스템은 양방향과 일방향. 양방향 안에는 대칭과 비대칭기. 그 다음에 대칭기 안에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 이 큰 틀이에요. 그래서 얘가 대칭기예요. 이거는 대칭기 암호 동일한 키예요. 동일한 키를 딱 갖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복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복구하려면 이 동일한 키를 갖다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키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1000, 0110.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복화키예요. 자, 이걸 똑같이 엑소하면은 지금 1010, 101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뭐예요? 이후에는 평문이 되는 거죠. 평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칭키, 동일한 키를 복화할 때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복화라고 합니다. 암호화 복화.
그래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복화. 그 다음에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암호화라고 얘기해요. 암호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처음에 나온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문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암호문 이렇게 줬을 때 키는 뭐냐? 두 개 하면 하나는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평문 주고 그 다음에 이 그 키를 했을 때 암호문을 산출해라. 직접. 이런 거 계속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두 개를 주고 하나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 이제 암호 그 파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걸 가지고 일단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암호 기술에 보면 대칭기와 비대칭기, 그 공개기 암호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대칭기 암호는 그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 키를 우리가 암호화 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복호할 때 사용되는 키, 복호할 때 사용되는 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화 키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뭐다? 동일하죠. 엄마 아들이 일단 동일한 키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대칭기 암호 그 방식은 공개기 암호 방식에 비해서 빠른 처리 속도. 이것이 어찌 보면 장점이야. 빠른 처리 속도를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키 또는 암호화키도 동일해요. 이거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암호키 또는 암호화키 동일합니다. 이 암호키의 길이가 공개기 암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기요. 대칭기는 뭐 128비트 같은 게 많이 사용돼요. 자, 그에 반해서 공개기 같은 경우는 RSA가 대표적으로 공개기 암호 시스템인데 이거는 2048비트를 사용합니다. 즉 대칭기에 비해서 그 공개기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키는 뭐 대칭기가 조금 짧다. 주로 이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I love you를 뭐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대칭기 암호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비대칭기 암호는 암호할 때 사용되는 키, 암호 키와 복호할 때 사용되는 이런 복호화 키가 뭐다? 다르다. 즉 제가 아까 이제 퍼즐이라고 했어요. 절반 딱 잘라갖고 뭐다? 송신자의 공개키, 개인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송신자도 한 쌍의 키, 이 한 쌍의 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다? 공개키, 개인키예요. 송신자도 공개키, 개인키를 가지고 있고 수신자도 동일하게 뭐다? 수신자도 한 쌍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키가 한 쌍이 일단 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로 하게 되면 그 퍼즐이 안 맞아요. 이 한 쌍의 키를 이루는 두 개의 그 키를 공개키와 개인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개키는 일반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키 암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비대칭 암호는 공개키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개키 암호는 1970년대에 발명됐어요. 암호색이 일대 변형을 가져온 방법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이전에는 뭐를 사용했어요? 대칭기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칭기가 주로 사용돼요. 이 대칭기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단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들이 그 동일한 키를 사용했을 때 만약에 지리적,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서울과 부산에 있다. 그러면 키를 뭐 전달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키 배송 문제가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공개기 암호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컴퓨터 인터넷 사용되는 보안 기술은 어떤 거? 이 공개기 암호에 크게 의존한다. 이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둘이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보죠.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평문 암호문이 있는데요. 암호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만나자 했을 때, 이쪽에 보면, 이 두 개의 키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거는.
자, 이쪽에 이제 그 끝째가 3214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두 개 키가 동일하죠. 동일한 키를 해서 평문 암호를 해서 동일한 키가 일단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뭐다? 대칭의 암호가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보면 이 두 개 키가 어떻게 돼요? 요거와 이거가 다르죠. 달라요.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 퍼즐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암호와 공개키 암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 그림 표현이 좀 재밌게 잘 표현이 되었는데 아무튼 키가 동일하냐 다르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요. 자, 이런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이래요. 요즘 이제 그 차도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게 조금 많이 나오죠. 똑같이 즉 대칭기와 비대칭기가요. 대칭기와 비대칭기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한쪽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대칭기 장점은 일단 빠른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 부분은 단점이 키 배속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키 배속 문제. 그러니까 동일한 키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직접 이것을 배달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기 암호 이것을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키 배속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는 게 비대칭기 암호야. 자, 그에 반해 이것의 단점은 느린 처리 속도예요. 아까 RSA 같은 경우는 2048비트 이 정도로 막 암호 하려면 2진수를 뭐 10진수로 바꾸고 막 이런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럼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보다 이 두 개의 장점은 취하는 거. 이 두 개의 장점. 이 장점이라는 것은 대칭기의 빠른 처리 속도, 그다음에 비대칭기의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 비대칭기 기법이 또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칭기 암호와 공개키 암호를 조합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 대칭기 암호, 빠른 처리 속도죠. 자, 공개키 암호 시스템보다 키 교환 문제 해결했어요. 이 장점을 조합했어요. 대칭기 암호의 그 빠른 처리 속도와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는 뭐다? 키 교환 문제 해결.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이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입니다. 자, 일반적 해시 함수는 일방향이에요. 중요한 것은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암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암호만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만 있어요. 자, 일방향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고정된 길이, 이 고정된 길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160비트라든지 256, 256비트 또는 512비트 이런 식으로 정해진 비트, 이 고정된 길이의 어떤 해시값 또는 캐시 코드라고 불리는 걸 이것을 생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기가가 들어가든 1테라가 들어가든 뭐다? 160비트, 그 다음에 256비트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시 함수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동일한 입력 메시지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값을 일단 생성합니다. 해시 함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입력이 동일하면 뭐다? 동일한 값을 산출해요. 파일이 위조 변조가 되지 않았으면 동일한 값이 일단 산출이 되고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시값만으로 입력 메시지를 유추할 수 없어갖고요. 이런 비밀번호와 같이 복호 없이 입력값이 정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자,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방향 암호해야 돼요. 반드시 일방향 암호를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서버에 이제 비밀번호가 이제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이것이 복화된다. 근데 만약에 공격자가 이거 가져가갖고 이걸 복화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 비밀번호가 다 노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일방의 암호를 저장을 해야 돼요. 해시 기법을 써서 일방의 암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도 그 비밀번호, 내 비밀번호, 시스템이 입력하는 비밀번호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반드시 일방향이 돼야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대칭기 암호 알고리즘은 비대칭기 알고리즘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속도는 대칭기가 더 빠르다겠죠? 대칭기 알고리즘은 DPL만 알고리즘이 있다. 자, 이거는 DPL만은 나중에 이제 조금 다룰 내용인데 본 강의에서 이런 건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이거는 공개키 알고리즘 효시예요. 공개키 알고리즘 효시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했다는 거죠. 공개되는 요소와 비공개되는 요소 이런 것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개키 알고리즘은요, 하나 얘가 이제 그냥 제목 정도만 지금 들어봐 주세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이 DPL만, 그 다음에 RSA, 그 다음에 ECC, 이런 거 등등이 일단 공개키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요. 그 다음에 비대칭 알고리즘은 타운 곡선암호,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이 타운 곡선암호는 ECC가 이런 거예요. ECC. 그 다음에 인증선언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공개키 정보, 이런 공개키 정보를 포함하겠다.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는요, 공개된다겠죠. 그래서 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는 중간에요, 이 바코치는 중간자 공개가 가능해요. 중간자 공개. 이 중간자 공개는 중간에 앨리스와 밥이 둘이 통신을 하는데 앨리스가 이 밥 쪽에 공개키를 전달하는데 중간에 멜로디가요. 멜로디가 그 키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해서 다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정보에 플러스 저언자 서명 이런 걸 추가해서 이런 인증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공개키 정보에 어떤 거? 저언자 서명. 거기다 이제 딱 태그 같은 거. 이런 저언자 서명을 산출해서 거기다 딱 붙이는 거야. 붙여서 만약에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받은 사람이 이걸 확인한다는 거야. 이런 기법이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인증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잠깐 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